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드디어 2차 예선 마지막 날이네요. 거기다 친선전도 마지막. 이제는 이제 유로와 코파와 올림픽이 기다리는 그 날이네요.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유럽 5대 축구가 또 개막할 거고,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. 어제 경기 복귀하면은 일단 어제 뭐 물부 가져갔던 경기 뭐 별점을 좀 낮게 드렸는데 사실 경기가 뭐 몇 개 없기도 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으니까. 근데 그래도 다 맞았네요. 샌디도 결국에 마인까지 해줬고, 양키도 언더 됐고, 초반에 1회 때부터 처맞기를 누고 뭐냐 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막아줬고, 볼티는 4연전 수입 때문에 좀 뒤로 밀었더만 결국에는 4연전 수입하네요. 미네도 마인 해줬고, 그래서 어제 물부 드렸던 거 잘 들어왔고, 그다음 축구는 어제 분석에도 말했지만은 꼬랑 3경기기도 하고 뭐 엄청 뭐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, 뭐 그래서 그냥 배당용으로 가져가자 했는데 뭐 체코 극장으로 넣으면서 햄무 됐고,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는 그냥 마인하네요.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연달아 첫 뭐 밟는 팀들이 잘 없긴 한데 하고, 티르키예가 극장골 처먹히면서 나가리 된 게 배당용이 좀 아쉽게 됐네요. 그래서 뭐 어제는 그렇게 간다 했고, 오늘은 이제 경기가 많잖아요. 경기가 많다. 가져가 볼 만한 이제 경기도 많고 가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은 뭐 도전해서 뭐 메인 9연승 그 다음에 뭐 10연승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표를 이제 뭐 그러니까 경기가 많으니까 여기 나누고 해갖고 메인을 2개 가져가 보겠습니다. 갈 경기들이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가보도록 합시다. 착착착착 찍어 봅시다. 딱 뭐 오늘 이제 월드컵 예선 끝나고 친선 끝났을 때 딱 10연승 찍어 봅시다. 10연승 한 개라도 틀리면은 뭐 연승이 이제 끝나긴 한데, 그래도 충분히 도전 가치가 있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갈게요. 일본 대 시리아. 일단은 시리아가 이 경기 이기면 자력 진출이긴 해요. 왜냐면은 대상 경기는 없지만은 북한이랑 뭐 1점 차긴 한데, 근데 북한이 미얀마랑 경기를 하기 때문에 뭐 북한이 지겠어요. 북한도 뭐 유명 선수들이 없고 우리 기억 속에 있어서 그렇지, 그냥 기본 피지컬은 아시아 내에서도 뭐 완전 탑은 아니죠. 옛날엔 탑이었는데 지금은 한 뭐 그냥 이왕 정도 느낌이죠. 이왕 정도 느낌. 이왕까지도 안 되나? 이왕 한 중반 정도 느낌. 아무튼 근데 이기겠어요 시리아가. 아무리 일본이 뭐 동기부여없고 의미 없고 포트도 확정됐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국 지근의 홈에서 하는데, 그리고 직전에도 맞대결 했을 때 5대0을 대승했죠. 그때 당시에 핸디도 2핸디였는데 지금도 똑같고. 그래서 용기는 뭐 얼마나 해줄지 그게 그냥 얘네한테 달려있긴 한데, 그냥 뭐 마인 봅시다. 난 기존점 대비 언더 보고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국 대 중국. 자, 이 경기 한국 입장에선 1위가 되긴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포트 확정이 안 됐습니다.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지금 이제 호주 대 한국 이 포트 싸움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 이기면은 우리가 이제 1포트가 되죠. 그러면 이제 이란이랑 뭐 일본이랑 안 만나고 여기 이제 한국 해서 이제 1포트 세 팀이 됩니다. 만약에 오늘 지고 호주가 이긴다, 그러면 여기 호주가 들어가죠. 그럼 결국은 뭐다? 여기 없고 밑에 있다? 그러면은 이란이나 일본이나 호주 같은 조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짱나져요. 그래서 1포트 확정하는 게 중요하죠. 뭐 결론은 한국이 필승 다짐해야 된다. 뭐 기사도 나왔고 뭐 인터뷰도 막 했고 하긴 했어요. 반대로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지옥의 눕방, 지옥의 눕방, 지옥의 템백, 지옥의 시간 끌기, 이런 거 존나 하겠죠. 왜냐면은 지금 중국은 태국이랑 3점 차긴 한데 골드 시리즈 3점 차. 대패만 안 하면 돼요. 권키읔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뭐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대패를 안 하고 태국과 그 뒤에 누구랑 하더라, 오레미유님 걔네 별풍선 경기를 100개 이제 지켜봐야 감사합니다. 되죠. 그래서 일단은 한국한테 진다고 쳐도 대패만 안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지옥의 노빵과 지옥의 시간 끌기, 지옥의 템백 분명히 시작할 거예요. 한 골 처먹혀도 템백, 2골 처먹혀도 템백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거를 뚫냐 못 뚫냐 싸움이죠. 근데 이제 통산적으로 우리나라가 항상 막 가둬놓고 패긴 한데 좀 답답하죠. 막 골 안 들어갈 때도 있기도 하고. 그리고 지난 경기 이제 싱가포르전 실대형 이기긴 했는데 걔네야 워낙 수비가 너무 노답이기도 했고, 그래서 중국은 걔네 급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
잘 뚫려 못 뚫려 요거 싸움.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레이도 뭐 징계 풀리고 뭐 근데 부상 약간 잔잔발이 부상 있는 것 같은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그다음 기아한 용병이 지난 경기 알란 부상으로 또 나가리 됐고 어차피 수비할 거라서 뭐 공격은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. 뭐 역습 한번 그런 거 노릴 건데 결론은 이제 한국이 몇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요거의 고민이에요. 근데 이제 표본적으로 봤을 때 요 경기는 언더가 뭐 괜찮아 보이죠. 3.5 2.5도 아니고 3.5면은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랑 했을 때 제대로 했을 때 뭐 개패듯이 팬 기억도 좀 잘 없기도 하고 오늘은 명분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김도훈 체제에서의 두 번째 경기 다른 뭐 약체긴 했지만 싱가포르 상대로 개두를 했다는 그런 부분 선수의 뭐 층 자체도 좀 바뀌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걸리긴 한데 일단 언더가 뭐 끌리긴 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배당이 내려가가지고 1점 몇이야 지금 38인가 그래갖고 배당이 조금 떨어져서 그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언더 보는 게 맞고 당연히 그 다음에 승패로 생각한다면은 많은 고민을 했는데 1차전도 그래도 3대0으로 이겼던 부분 심지어 또 원정이었고 오늘은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는 이기기만 하면 되긴 해요 막 한 골을 넣든 100골을 넣든 1000골을 넣든 이기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1대0으로 이기면은 또 막 우리나라 축구 아직도 이것밖에 못 되는 건가 분명히 욕 처먹죠 그리고 한 2골 정도 넣으면 그냥 무난하구나 쳐바르면은 역시 감독은 이제 김도훈이다 약간 명분이 생긴단 말이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감독을 누구 쓸지 몰라요 지금 뭐 외국인 뭐 후보에 올랐다니까 다 뺏기고 뭐 나가리 됐고 그나마 뭐 김도훈이 낫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학살해주면은 또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위에 높으신 분이 또 그 명분을 만들려고 또 쇼도 할 수 있고 또 하고 아무튼 서로의 입장은 뭐 여기 따로 저기 따로긴 한데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가 이길 것 같기는 뭐 확신한데 두 골이냐 뭐 한 골이냐 요거 느낌인데 그래도 많이 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가둬놓고 패고 역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두려울 뿐인데 중국도 애초에 뭐 그런 플랜보다 일단은 잘 버티자 그런 느낌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한국 마인승 보겠습니다. 한국 마인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아까도 말했죠. 단지 배당이 내려가서 아쉬울 뿐 언더도 괜찮은 선택이라 봅니다. 3.5면 그다음에 태국 대 싱가포르 자, 이 경기 뭐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은 일단 태국은 지금 승점이 3점 밀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놔야 돼요. 이겨놓고 골득실을 이제 3점 차로 줄여야 된다. 근데 태국이 우리나라 경기보다 뒤에 하죠. 그래서 뭐 보고 이제 플랜을 짜면 되긴 한데 뭐 결국엔 이거죠. 한국이 많이 박아주던 아니면은 태국 지들이 많이 넣던 둘 중에 뭐 해야 돼요. 근데 우리나라 이제 경기랑 1시간 반 정도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그 플레이는 임할 수 있죠. 그냥 한 골만 넣어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존나 넣어야 될 수도 있기도 하고. 근데 한 골 리드 속에서 경기를 운영하다 보면은 좀 불안하죠. 뭐 갑자기 계속 뒤에서 볼 돌리다가 뺏겨갖고 처먹히면은 그러면 또 나가리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결론은 뭐 이기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. 근데 뭐 두 골 이상 차는 좀 벌어줘야겠죠. 그리고 싱가포르랑 태국이랑 맞대결했을 때 3대1로 이겼고 그때도 원정이긴 했는데 이제 오늘은 홈이기도 하고 경기력도 우위에 적이 없고 이 경기는 그래도 태국이 싱가포르한테 배당이 1.1 이상은 주지 않을까 했는데 1.0 뭐를 주네요. 그럼 뭐 마인 찍을 수밖에 없다. 마인승 보고 그다음에 오버 볼게요.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 호주 대 팔레스타인 이 경기 호주는 지난 경기 뭐 지금 현 기점에서 주포를 할 수 있는 듀크가 부상으로 빠지네요. 뭐 국대 내에서 팀 내 득점 2위죠. 추가로 빠지고 호주도 지금 우리나라랑 아까 말했듯이 포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겨야 돼요. 근데 우리나라랑 경기 시간차가 한 1시간 정도 나기 때문에 약간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다. 일단은 뭐 리드를 해야 되는 상황.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이랑 맞대결했을 때 원정에서 1대0으로 힘겹게 뭐 이긴 뭐 데이터 수치가 있네요. 원정은 비등했다. 근데 그래도 뭐 지금의 홈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도 뭐 2위 확정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 보고 포트도 확정됐고 그래도 뭐 호주가 이기겠죠. 호주 승 보고 그다음에 뭐 마인까지 볼게요. 일단 기존점 대비는 뭐 언더 보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대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뭐 수비수 한 명 결장이네요. 자, 이 경기도 중요하죠.
신태용호 출격에다가 3차 예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카더라 썰에는 뭐 그런 말도 있더만 인도네시아 그에서 필리핀 감독한테 안 져주면은 뭐 살해한다고 무섭긴 하네요 스포츠가 아무튼 뭐 그런 뭐 카더라도 있긴 하던데 그런 건 뭐 다 뭐 쫄겠어요 그런 거에 아무튼 근데 뭐 필리핀이 탈락 확정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긴 한데 음 그래도 뭐 스포츠 정신으로 열심히 해줘야 되긴 했죠. 그리고 맞대결에서도 1대1 비겼고. 근데 그때보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혼혈 선수들 그다음에 해외 리그에 좀 뛰는 선수들을 좀 더 소집했죠.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기대치가 더 있기도 하고 배당도 말해주듯이 좀 더 깎이긴 했. 좀 더가 아니라 많이 깎였죠. 1차전 했을 때 원정 갔을 때 1점 한 5대인가 4대 받았거든요. 홈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한 1.2, 1.3은 줘야 되는 거 아이가? 그냥 동기부여 넘치고 그래갖고 배당이 좀 저세상이는 게 좀 거리죠. 그래도 맞대결에서 1대 비긴 부분도 있고 그때보다 뭐 홈의 이점이라든지 선수의 퀄리티는 좀 더 좋아지긴 했지만 근데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이기면 자력 확정인데 우리 태용이 형 뭐 체제에서 많이 발전한 점도 있고 그래도 이겨주지 않을까 배당은 좀 작았긴 하지만 인도네시아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오버 볼게요 오버 그 다음에 6번째 이라크 대 베트남 물 좀 마실게요 자, 이 경기 일단은 베트남이 이 경기 비교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있죠. 뭐 인도네시아가 필리핀한테 지면 되긴 해요. 근데 그게 조금 힘들진 않을까? 뭐 100%안 된다는 건 아니죠.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. 근데 일단은 뭐 베트남도 이겨놓고 뭐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 지면 끝이고. 근데 이라크란 팀이 제대로 할까 못할까? 이게 결국엔 그거잖아요. 문제잖아요. 근데 어차피 저기 경기 결과 끝나고 나올 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플랜으로 이제 갈지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. 그래서 승패 찍기 굉장히 애매하다. 뭐 이라크가 장난질 할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베트남이 이겼어요. 그냥 무앤무 정도 찍고 그냥 언더 찍고 치우자. 이 경기는 뭐 이게 동시간대 해야 되는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홈이 뭐 저기 홈에서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그게 뭐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뭐 찍을 수가 없다 저 경기는 뭐 나중에 뭐 찍으면 원클레오님 모르겠지. 별풍선 1800개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응우엔 나오냐고요. 베트남 친구요. 누구 하면 안 나오던데. 응유에 안 나와요. 그 응유엔 공격수 말하는 거죠. 안 나옴. 걔 뭐 징계잖아. 안 나옴.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. 이거 좀 드리고 할게요. 잠깐만요. 아이씨 지워버렸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. 말레이시아 대 대만. 자, 이 경기 1차전 1대0으로 대승했고 지금 뭐 원정이지만 우위 있는 경기. 말레이시아도 나름 뭐 기아한 선수들 몇몇 있긴 한데 좀 약체죠. 선수 그냥 작업 퀄리티가 떨어져서. 그리고 오늘 경기 뭐 올라갈 수는 있죠. 키르기스탄이랑 지금 골득실이 한 8골 차이 나거든요. 그래서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일단은 대량 득점하면서 이겨놔야 돼요. 그리고 뒤에 이제 키르기스탄이랑 오만 경기가 하기 때문에 일단 대량 득점 해야 된다. 그런 의미에서 그냥 마인 찍는 게 맞지 않나.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그래도 뭐 지근의 홈이고 경기도 많이 우위적이었기 때문에 뭐 마인 오버 볼게요. 다음 타지키스탄 대 이제 파키스탄. 타지키스탄 많이 올라온 친구들이긴 한데 아쉽네요. 그때도 말했지만은 감독이 바뀌고 그 밑에 있던 수석 코치가 대신 맡아가지고 이제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탈락해가지고 욕 존나게 처먹었죠. 근데 이제 그래도 뭐 탈락은 하긴 했으나 마지막 홈 경기에서 유종혜미는 걷어야죠. 같은 스탄끼리. 뭐 솔직히 파키스탄 이킹드님 이런 애들은 별풍선 100개 그래 감사합니다. 타지키스탄, 키르기스탄,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 애들보다도 현저히 떨어지는 시점이기도 하고 1차전도 뭐 6대1 대승했기도 하고 그래도 뭐 올라오는 추세에서 홈 경기에서 우리가 이 정도 성장했다는 걸 또다시 보여줘야겠죠. 연기는 뭐 마인승 볼게요. 그때는 1ND였는데 그래도 얘네는 홈으로 오면서 2ND로 올라갔어요. 배달은 뭐 저세상이긴 한데 그래도 타지가 저는 뭐 학살할 거로 봅니다.
확실히 퀄리티는 올라갔어요. 이 스탄 친구들. 카타르 대 인도. 자, 이 경기 저번에 말했듯이 카타르가 왜 1랜디냐. 그냥 뭐 어린 친구들, 벌레들 주축해봐야 뭐한 4, 5명. 또 주축이라기 좀 그래요. 주축인데 소집된 애들은 맨날 소집되는데 거기 이제 벤치에 막 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이 좀 많은 애들이죠. 근데 그래도 그렇지. 아프가니스탄 원정이었나? 아무튼 중립이었나? 아무튼 뭐 그래도 그렇지. 0대 0이 말이 되나? 뭐 주도는 하는 것 같은데 뭐 답답하네요.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홈이에요. 카타르 지금의 도하에서 하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겠죠. 아무리 뭐 젊은 친구라고 해도. 반대로 인도는 지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제대로 해야죠. 지금 여기저기가 빡빡하잖아요. 인도 5점. 그 다음에 또 뭐야? 아프 5점. 아프가니스탄도 5점이라는 게 좀 레전드긴 하네. 이렇게 있죠. 골드실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0, 그 다음에 마이너스 3.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카타르 상대로 뭐 최소한 이기진 못하라도 비기는 경기들은 좀 보여주긴 해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타르가 그냥 베스트 전력이었으면 지난 경기처럼 뭐 두드러 패고 막 학살했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서 걸린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아프가니스탄에 물론 이제 비기긴 했으나 질 것 같진 않아요. 그래도 지금의 홈인데 홈에다가 아무리 동기부여 없다고는 하지만 인도한테 진다. 이거는 좀 아시안컵도 나름 연속으로 우승한 이 나라로서 명예가 좀 실추되는 그런 경기이기도 하고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카타르가 이겨도 근데 뭐 대승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무앤무 정도 찍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 언더 보겠습니다. 언더. 10번째 쿠웨이트 대 아프가니. 이 경기 같은 조죠. 같은 조인데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. 인도가 카타르를 잡을 것 같진 않거든요. 그러면 결국엔 이 둘 중에 나간다 생각하는데 쿠웨이트가 원정에서도 4대 0을 대승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홈에서 돌아오는 경기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역전하면은 순위가 변동되면서 2위로 올라갔다 갈 수 있죠. 제가 봤을 때는 쿠웨이트가 올라갈 것 같아요. 인도 떨어지고. 그리고 오늘 이제 아프가니스탄 쪽에도 나름 뭐 주축 라인들 수비 뭐 주퍼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애들 뭐 한 명씩 결장하네요. 그런 것도 뭐 타격 있을까 보고. 저 연기는 뭐 쿠웨이트 승 먹기예요. 뭐 쿠웨이트라는 팀도 확고하게 믿을 만한 팀은 아니긴 한데 그냥 지난 원정에서도 뭐 이 중립이었겠죠. 아프가니스탄 뭐 홈에서 했겠어요. 아무튼 거기서 해도 뭐 이겨줬고 하는 거 보면은 쿠웨이트 승 먹기예요. 근데 생각보다 배당이 좀 높네요. 높다고 해야 되나? 아니다. 안 높다 안 높다. 쿠웨이트 승 먹기예요. 그다음에 뭐 언더 보고 어차피 쿠웨이트는 뭐 저 카타르 경기를 그 이미 저기 위에서 시작하고 뒤에서 경기를 할 거기 때문에 플랜 자체는 그냥 이기기만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무난한 한 골 넣고 뭐 쇼할 수도 있고 언더 그냥 저득점의 양상이 맞다 봅니다. 자, 요 경기 오만 대 키르기스탄. 요 경기를 이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뭘 착각하냐? 이 경기 둘이 비기면은 쎄쎄쎄하고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?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성립해야 되려면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말레이시아가 최소 8골, 9골 이상을 넣으면서 이겨야 되는데 아무리 원정에서 앞다고 했지만 1대0으로 이기고 그 정도 점수 나오겠어요? 물론 이제 그런 게 딱 됐다. 그러면 이제 오만이랑 키르기스탄 쎄쎄쎄하고 니네 1위 해라. 우리 2위 할게 하면서 뭐 뒤에서 뭐 무언의 뭔가 거래가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그 정도까지 넣을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긴 해. 물론 이제 넣은다면은 뭐 제 생각과 달라지겠죠. 근데 넣겠나? 말레이시아가 대만한테 아무리 한다해도 뭐 8골 바꿨나? 아무튼 뭐 그렇다.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일단 오만이 키르기스탄한테 좀 갚아줘야 될 부분이 있죠. 일단은 이 월드컵 예선할 때도 뭐 한번 졌고 그다음에 아시안컵에서도 비겼고 지금 좀 부글부글 끓어오른 상태에다가 이제 홈으로 오는 이제 스케줄이기도 하고 오만이 확실히 키르기스탄이 아까 말했듯이 스탄 애들이 올라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낫거든요. 경기력도 항상 뭐 그래도 좀 데이터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낫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뭐 무시는 못하고 아까 그 말했던 혹시나 뭐 저희가 뭐 그 정도 넣는다 하면은 또 무승부도 캘 수 있으니까 그냥 무인무 쪽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보겠습니다. 뭐 둘이 해가지고 뭐 3골 이상 나오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레바논 대 방글.
동민익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자유경기 일단은 뭐 중립에서 하죠. 카타르 중립에서 하긴 하고 둘 다 동기부여였습니다. 근데 1차전 자체를 1대1 비겼다. 그냥 뭐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. 비기든 말든 우리는 뭐 돈이 궁하다, 뭐 주작하겠다, 대충 하겠다 할 수도 있죠. 근데 그래도 나중에 먼 훗날 생각하면은 레바논도 뭐 월드컵 이런 데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. 피파 랭킹도 올려야지 나중에 뭐 좋은 포트도 얻고 하니까 경기력도 당연히 레바논이 좀 낮고 그래도 먼 미래 생각해서 그래도 순위도 좀 올려야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당시가 급하다 뭐 주작해서 돈이라도 벌고 싶다 이런 뭐 지난 경기처럼 똑같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. 근데 방글라데시를 어떻게 찍노 못 찍겠다. 얘네는 그래도 간간히 계속 올라오는 친구들이고 레바논 승 볼게요. 그래도 한 번 비겼는데 이겨주겠지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 언더보고 이란 대 우즈벡 요 경기 1위 싸움이긴 합니다. 근데 포트는 이미 확정됐어요. 이란도 포트 확정됐고 우즈벡도 이제 포트는 확정됐습니다. 그래서 뭐 이거 지랄이고 나발이고 별로 필요는 없고 그냥 자존심에다가 피파 랭킹 올리기 그런 느낌. 일단 1차전은 2대1을 비겼죠. 그때 당시 우즈벡이 상당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우위적인 경기도 보여줬고 비겼다. 살짝 조금 놀랬습니다. 확실히 이 이란도 약간 이제 좀 떨어지는 추세예요. 뭐 이름날 거출한 친구들이 몇 명 있겠는데 걔네들도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새로 이제 뭔가 뭐 유럽산 애들이 그렇게 또 발굴이 되지 않고 뭐 중동 애들 특히 그거 아니에요. 지금의 뭐 각 자국 리그에서나 열심히 하잖아요. 좀 잘한다 싶으면 중동 가가 저기 사우디나 뭐 카타르 가가지고 돈 빨고 행복하게 살잖아요. 그런 게 뭐 있어서 실력의 향상이 조금 덜 되는 감이 있긴 해요.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란이란 팀 무시는 못하죠. 지금까지는 괜찮다 보고 그 다음에 지난 맞대결이야 뭐 원정이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은 홈이니까 그래도 세나님 별풍선 100개 이란이 저는 감사합니다. 이기는 사이드가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. 이란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고 세나님 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기 할게요. 아랍 대 바레인. 이 경기는 나름 의미가 있어요. 뭐가 의미가 있냐? 둘 다 확정적이긴 한데 일단 아랍이 지금 요르단이랑 포트 싸움을 하고 있죠. 3위 포트를 갈 것이냐 4위 포트를 갈 것이냐. 당연히 3위로 가는 게 좋죠. 왜냐하면 4위로 가면 결국에 지그네보다 좀 센 팀을 또 같은 조에 만날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요르단이랑 지금 대결 구도입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랍이 뭐 동기부여는 좀 있긴 하겠죠. 근데 실력적으로 조금 못 믿어요. 저희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벤투 체제에서 아랍이 경기력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그때보다도 뭔가 성적을 당연히 덜 낼 것 같은 그런 느낌. 뭔가 좀 빈약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의 홈이기도 하고 뭐 나름 동기부여는 살짝 있으니까 그래도 아랍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. 그냥 중동 애들은 붙으면 언더 찍으세요. 언더. 뭐 특별하게 좀 골을 잘 넣을 것 같은 그런 애들 빼고는. 사우디 대 요르단. 요 경기는 이제 순위도 바뀔 수 있죠. 뭐 요르단이랑 사우디랑 지금 골득실이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도 하고 뭐 승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요르단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아랍이랑 포트 싸움을 하고 있다. 그런 부분도 뭐 중요할 뿌야뿌야님 거고.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. 근데 1차전은 사우디가 홈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2대0을 이겨줬죠. 근데 경기력은 뭐 요르단이 전혀 밀리는 부분도 아니었고 요르단이 아시안컵 때도 보여줬지만은 그때 멤버가 거의 그대이기도 하고 뭐 해외파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오히려 사우디 자국 애들이 그냥 거의가 아니라 그냥 뭐 올 아이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떨어져요. 그 해외파가 있고 없고 차이가 확실히 좀 나기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요르단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홈이기도 하고 뭐 사우디가 이겨도 뭐 대승할 것 같지 않다. 요 경기도 마찬가지예요. 무햄무 오늘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무승부랑 햄무가 좀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요 경기도 뭐 언더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예멘 대 네팔. 이 경기 1차전 뭐 예멘이 2대0을 이겼죠. 엄청난 배당을 선사했습니다. 그 경기 또 말했지만 네팔 진짜 못하는 나라예요. 존나 못해요. 근데 배당을 존나 높게 주길래 뭐 뭐 원정이었었나 중립이었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좀 찝찝하긴 했는데 결국에 마인했죠. 그래서 배당이 한 3배 중반이었나 4배였을 것 같은데
오늘은 배당이 저 세상으로 가버렸네요. 이미 한번 이겼던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. 오늘은 뭐 사우디 중립에서 하죠. 홈이 아니란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경기력은 뭐 그냥 퀄리티 차이는 그래 예멘이 더 나아. 네팔 못해요. 네팔, 방글라데시, 뭐 파키스탄 이런 애들은 여기 올라올 원래 건덕지가 아니에요. 그 이번 월드컵부터 출전 티켓이 늘어져 갖고 어부지리로 올라온 거지. 얘네는 원래 강탈해야 될 인간들이고. 용인이 예멘 승 볼게요. 나 언더 보고. 그래서 월드컵에선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A매치 합시다. 아따 힘들다. 그리고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100개는 좀 눌러주세요. 100개. 그 다음에 다음 경기 바로 갈게요. 그냥 빠르게 갈게요. 목이 아프다 이제. 간략간략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. 이거 중립 헝가리에서 하자. 솔직히 뭐 이 두 팀 다 뭐 유로로 나가냐 그런 것도 아니고 마지막 경기죠. 진선전. 뭐 둘 다 졌죠. 아제르바이잔은 알바니아한테 떡실신, 카자흐스탄은 아르메니아한테 2대1로 치고. 뭐 둘 다 뭐 비슷하기도 하고 흐름 자체가 그냥 뭐 근데 그래도 좀 더 나은 쪽은 아제르바이잔이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냥 무행무 찍으세요. 그리고 언더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산마리노 대 키프로스. 이 경기가 좀 의문인 게 아무리 키프로스라고 그렇지 아무리 키프로스가 요새 못한다고 그렇지 이게 1ND 배당이 이렇게 높게 주는 게 말이 맞나? 물론 이게 뭐가 높냐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쌈만이랑 붙으면 어느 팀들이든 뭐 원정이든 홈이든 기본 2ND부터 시작했다가 배당은 뭐 1.6대나 1.5대 뭐 1.3대 이를 주는 게 많은데 그래도 이게 맞나? 뭔가 배당이 높아서 좀 찝찝할 뿐이지 뭐 산마리노한테 뭐 지는 팀이 있겠어요. 최근에 뭐 비긴 거 해봐야 그 이 희한한 인간들한테 비긴 것밖에 없고 요거는 뭐 배당이 좀 생각보다 높다? 요새 너무 못해서 그런가? 그거 제외하고는 뭐 키프로스승 마인승 오버 봐야죠 뭐. 몰도바 대 우크라이나. 자, 이 경기 우크라이나 친선전을 좀 많이 하네요. 뭐 전쟁 때문에 약간 미뤄진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 지금 세 경기를 뛴다. 좀 빡빡한 스케줄이 될 수 있어요. 근데 어제도 누가 말했죠. 체코 그 단기간에 경기하는데 이거 잣대는 거 아니에요. 근데 1011님 결국엔 그래도 별풍선 이기긴 100개 했잖아요. 감사합니다. 막판에 PK 바락이었나 걔가 쳐넣으면서 이겨줬고.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경기하는 거 보면은 독일전이 이제 진짜 좀 나름 베스트급의 친구들을 썼고 폴란드전에서는 약간 좀 베스트라고 좀 그래요. 그냥 좀 섞어서 썼다 그런 느낌. 아무튼 뭐 선수를 좀 변화 주면서 쓰잖아요. 독일이랑 했을 때는 뭐 치안코라든지 무드릭, 뭐 야렘추크, 스테파넨코, 뭐 샤파렌코, 뭐 진첸코, 마트비엔코 이런 거 쓰고 그다음에 폴란드랑 할 때는 앞선에 이제 뭐 주부코프, 그다음 수다코프, 도우비크, 말리노브스키, 야르몰렌코 약간 그래도 독일 때 좀 더 뭐 그래도 퀄리티는 좀 더 쓰긴 했어요. 뭐 아무튼 그런 부분. 오늘 경기는 뭐 그 썼던 친구들 또 번갈아가면서 쓰겠죠. 반대로 몰도바 진짜 많은 성장세를 했어요. 아시아에 우리 스탄 라인들 있다면은 결국에 이 유럽 쪽에는 몰도바 확실히 잘하죠. 지금 뭐 홈에서 유로 예선 때 경기들을 봐도 뭐 알바니아 상대로도 비기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정이라고 해도 북마케한테 뭐 비기는 모습, 뭐 폴란드한테 비기는 모습 무시 못하죠. 거기다 홈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긴 한데 이제 무시는 못하긴 해요. 옛날에 찌빠팀이 아니긴 해요.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물론 이제 어제 생각하면 튀르키예 뭐 비기고 이탈리아는 비겼는데 폴란드한테도 극장골 쳐먹고 지고 한 번도 못 이기고 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. 근데 몰도바는 뭐 유로 나가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우크라이나가 독일한테 비기고 폴란드한테 지고 오늘도 비고 지고 세 경기 튀르키는 그래도 두 경기 있더라고 치지만 세 경기째 못 이기고 간다. 이거는 조금 너무 큰 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몰도바가 물론 괜찮게 잘하고 무시 못하는 팀이긴 한데 그래도 이겨주지 않을까. 우크라이나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겠습니다. 그래도 몰도바가 지금 잘 비빌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에 꾸역꾸역 어떻게 한 골은 넣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몰타 대 그리스. 몰타도 그 몰도바처럼 옛날에 개 찌빠팀은 아니긴 하죠. 근데 얘는 조건이 있어요. 지금의 홈에서 했을 때. 근데 오늘은 홈도 아니고 오스트리아 경기. 따라서 유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. 물론 이제 그리스도
마찬가지죠. 뭐 같이 이제 유로 광탈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이긴 한데 그래도 독일한테 아쉽게 2대1로 좀 졌던 부분, 경기력적인 부분이 뭐 크게 그럼 뭐 밀리긴 했으나 그래도 뭐 개 두드러 맞으면서 대량 실점에서 지는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. 그다음에 그리스 입장에서 22년도에 그 친선전 한 번 있었죠. 2대1로 비겼던 부분, 그 원정이었던 부분. 오늘 뭐 중립이라서 뭐 똑같은 원정이긴 한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멤버가 더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때 비겼는데 오늘은 이겨주겠죠. 그리스 승 볼게요.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고.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대 아일랜드. 포르투갈 뭐 여전히 뭐 페페 네베스 오타비오 이런 애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일랜드가 이제 헝가리를 잡아버렸죠. 그리고 오늘 경기다. 어제 그 경기가 생각이 나네요. 여러분 말했잖아요 제가. 아이슬란드 잉글을 잡았다. 또 이변이 나오겠어요. 이렇게 또 이변이 나오면은 베팅 회사들 거덜나겠지. 물론 이변이 도출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엔간하면 그게 아니지. 아일랜드가 물론 이제 헝가리를 잡긴 했죠. 근데 헝가리보다 그래도 더 급이 높은 포르투갈, 심지어 또 원정이기도 하고. 물론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일랜드의 뭐 수비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예로부터 뭐 괜찮은 팀이기도 했고. 근데 포르투갈이 지금 조건적인 부분이 오늘 출정식에다가 물론 계속적인 홈 경기이긴 했지만 핀란드 잘 잡고 크로아티아한테 매차게 두드러 맞고 2대1로 지고 또 여기서 무승부 지고 간다. 그래도 아일랜드 상대로 홈인데 이기고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. 웬만하면은 제가 말한 대로 그냥 계속 되고 있잖아요. 뭐 유로 출정식 있는 애들, 특히나 홈에서 하는 친구들 진 애들이 없을걸요. 내가 다 말했잖아요. 1차전 뭐 이상한 짓에서 졌다, 못 이겼다. 지금의 홈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홈에서 출정식 이겼을 때 거의 다 이기잖아요. 한 번도 못 이긴 애들이 없다. 물론 얘는 한 번 이기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포르투갈 승 볼게요. 난 기저점 대비해서 오버 보고. 이 경기 뭐 북아일랜드도 뭐 그렇게 신뢰할 만한 팀은 아니긴 한데 상대가 안도라기도 하고, 물론 이게 홈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뭐 스페인 중립에서 한다고 쳐도 최근에 뭐 성과들을 보면은 덴마크도 이기고 뭐 스코틀랜드도 이기고 뭐 루마니아 상대로 비기고 안도라는 뭐 저세상 가고 있는 경기력, 뭔가 올라오는 기미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, 뭐 아까 위에서 봤던 몰도바라든지 몰타라든지 이런 애들보다도 뭐 더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고, 뭐 북아일랜드 승 볼게요. 다 마인승까지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되면 구지붕 언더 보고. 그 다음에 요 경기 파라과이 대 칠레. 이제 코파 아메리카 준비하려고 이제 신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일정적인 부분이 파라과이가 지난 그 누구랑 했노? 페루랑 경기했죠. 원정의 원정 경기를 지금 소화하는 시점이기도 하고, 칠레는 이제 소집되고 첫 경기다. 칠레가 지금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지는 시점이기도 하죠. 물론 늙은이들 그대로 있긴 해요. 뭐 산체스라든지 뭐 바르가스라든지 뭐 등등 뭐 풀가르라든지 이런 애들 있긴 한데, 그래서 세대 교체 좀 나름 괜찮게 이루어지는 시점이기도 하고. 근데 뭐 우루과이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애들보다는 덜 이루어진 게 사실이긴 한데, 근데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파라과이 원정 경기 그냥 믿을 수가 없는데 뭐 어쩌겠나. 그래도 뭐 칠레가 홈에서 했을 때 성적이 좀 더 낫기도 하고, 상대적인 부분 먼 과거를 봐도 그래 좀 더 낫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스케줄적인 부분도 연달아 원정의 원정 경기라 소화하고 있는 파라과이 쪽이 좀 더 믿음이 떨어져요. 저 경기는 칠레 승 보고, 그 다음에 뭐 그때도 말했지만 웬만한 뭐 브라질 팀, 그 다음에 아르헨 팀 이런 애들 아니면은 첫 경기 소집하고 뭐 초대승을 하는 남미 축구 하는 인간들은 잘 없다. 경기는 언더 보겠습니다. 언더. 됐죠?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